울산의 한 호텔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그날 아침 자신을 화가로 소개하는 한 남자로부터 긴히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약속 시간이 되어 1층 커피숍으로 내려가자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이 첫눈에 예술가인 듯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몸을 일으키려다가 곧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저앉았다. 오른편에 있던 남자가 서둘러 그의 팔을 부축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몸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괜찮다고 말하며 그의 인상을 살폈다. 그의 눈빛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상태를 말해주었다. 저는 물이 너무도 좋아 강이나 폭포를 그립니다. 천천히 흘러내리는 강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바다로 흘러가지요. 남북이 갈라져 오갈길이 막혀도 강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죽기 전 꼭 큰 강 그림을 그려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500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화백은 625 사변 때 함께 싸우다 낙동강에서 죽은 전우들의 혼백을 담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린 그 작품을 어떤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에 기증했다고 한다. 남쪽의 강을 그리고 나니 북녘의 강을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700리를 화폭에 담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렇게 두 강을 하나로 이어 붙어 한 줄기가 되면 둘로 갈라진 우리 민족도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의 평생 소원이 병마에 부딪혀 채 날개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두만강을 그리려면 멀리 중국까지 돌아가야 하는데 건강이 이렇게 제 발목을 잡으니 차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VI IT 선생님, 부디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뜻에 마음이 움직였다. 잠시 우주 마음의 뜻에 기대어 보았다. 하지만 이미 그의 병이 너무 깊었다. 글쎄요, 당장 무어라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편안한 마음으로 빅VI IT를 받으면서 마지막 날까지 편안히 살아갈 수 있기를 우주 마음에 청해 보십시오. 이후 박화백은 보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차츰 그의 몸이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박화백은 혹시나 자신 때문에 내 사정이 곤란해질까 염려하여 일부러 주위의 친구나 가족들을 호텔로 불러 식사나 차를 들기도 하고 특별한 모임이 있으면 일부러 장소를 호텔로 잡는 등 나름대로 나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렇게 약 보름이 지나자 박화백의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불룩하던 복수는 언제 그랬냐 쉽게 가라앉았고 부축을 받지 않아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호흡이나 말소리도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졌다. 정말 몰라보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당장 멀리 여행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규입니다. 박화백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배가 유난히 불룩했다. 통도사의 한 스님으로부터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빅VI IT 선생님이 주시는 빅VI IT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때로는 자연을 움직일 정도로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죽기 전 제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박화백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서 빅VI IT 선생님, 죽기 전에 그 일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박화백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그러나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증세는 가벼워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암세포는 그의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고통이 빅VI IT로 봉해진 상태라고 보면 되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누구든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편안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화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 딱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만큼만 시간을 주시면 평생의 꿈이었던 두만강을 화폭에 담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좋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어떤 고통도 없이 편안히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 안에 하고 싶은 일을 마무리해 보십시오. 박화백이 뛸 듯이 기뻐하며 내 손을 부여잡았다. 이 그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떠나간 박화백이 며칠 후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 큰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중국을 거쳐 두만강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드려야겠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러 떠나신다니 축하를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너무 큰 무리는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던 박화백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처음 빅VIIT 선생님을 찾았을 때 어떡하든 제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제 몸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빅VIIT를 받고 조금씩 몸이 좋아지면서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제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마 이 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제 욕심이겠지요. 어쩌면 지나친 욕심이 제 몸까지 병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빅VIT 선생님을 만나고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소중히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큰 폭포가 담긴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처음으로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제게는 참 소중한 작품입니다. 왜 이것을 제게 주십니까? 탐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았던 그림입니다. 제 혼이 담긴 자식과도 같은 그림이었기에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빅VIIT 선생님께서는 제게 더 큰 것을 주셨으니 이러한 그림이 뭐 아깝겠습니까? 부디 그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후 들은 소식으로는 박화백이 그토록 원하던 두만강 그림을 완성해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한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었던 그 자체에 만족하면서 말이다. 2002년에 백두산을 가기 위해 중국 연변으로 갔다가 잠깐 두만강을 들린 적이 있다. 오랜 기억 속에 묻혀있던 박화백이 생각나. 돌아오는 버스에서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오래전 박화백과의 만남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창밖 오후의 햇살에 강한 햇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독특한 빅VIIT의 현상이 흘러가는 강물 위에서 출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의 마음이 물결을 타고 전해졌다.